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살 빼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다양한 식이요법들, 뭐 운동 방법들, 또 생활에서의 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고 또 노력도 하시죠. 아주 박사님급들이세요. 그리고 이 방법으로 얼마 전에 내가 뭐 몇 킬로그램을 뺐냐는 등 그때 몇 킬로그램이었었다거나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좀 상황이 좋지가 않죠. 좀 슬픈 일입니다. 이렇게 일시적으로 좋았다가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런 방법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체중을 줄인다는 이런 방법들이 기본부터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 거죠.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은 우리 몸의 생리 상태, 이런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진 그런 좋은 분들이 아주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정보들이 아니죠. 뭐 연예인들, 뭐 다양한 인플루언서들, 뭐 그냥 아는 분들 주변에서 또 뭐 비만 사업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,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우리 몸에 에너지를 이렇게 순환시키고 또 지방을 쌓는 이런 성향은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똑같이 먹고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이런 분들의 체중의 어떤 변화 양상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마다 다르죠. 이것처럼 그 감량에 대한 노력에 의한 결과 또 그에 따르는 올 수 있는 요요에 대한 어떤 성향도 개인마다 많이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살찌는 성향이 좀 강하지 않은, 그래서 성공했을 수도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하는 다이어트를 우리가 이제 좀 따라하고 싶어 하는데, 이분들은 살찌는 성향이 별로 강하지 않은 상태라서 또 살을 빼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. 또 무리한 감량을 했을 때 이어지는 어떤 요요의 정도도 좀 덜하게 돼요. 부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사실이 그런 거죠.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인 사람들이 따라하면 감량은 잘 일어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요요는 또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되거든요. 내 몸의 생리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. 그리고 사실 연예인들이 얘기해주는 자기들의 어떤 감량 방법이나 그런 결과들이 실제보다는 약간 왜곡되고 과장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분들은 그게 일이니까. 또 이 살빼기 비만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. 굉장히 이제 그럴싸한 제목들을 붙이고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하죠. 운동법들이나 뭐 건강식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같이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시기 제한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초기에는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의지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이제 희미해지면서 다시 좀 문제가 생기고 요요가 생기면 그건 이제 본인들의 의지 탓을 하면서 상황을 왜곡을 시키는 거죠. 이 사람들이 감량을 하는 방법이 이래요. 1번, 일단 많이 뺀다. 2번, 이걸 잘 지켜본다.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지에 불타서 어찌어찌 이제 1번을 만들게 되는데, 뭐 어느 정도 지나면 이 2번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실패하고 말아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또 이제 감량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내가 1번은 잘 했었는데 2번이 잘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아, 그럼 이번에는 1번 하고 2번도 정말 잘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뭐 또 열심히 하시죠. 근데 또 결과는 좋지가 않게 되고 또 뭐 그냥 놔두고 살다가 나중에 또 생각해보면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체중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점 결국은 이제 증가하는 쪽으로 이제 점점 변화가 되게 됩니다. 무엇인지 이 원인을 잘 모르고 본인의 이제 의지 탓을 자꾸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. 사실은 1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번이 될 수가 없어요. 단기간에 수분 위주로 만드는 어떤 이런 많은 변화는 유지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
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이제 쉬었던 수영을 또 몇 개월 전부터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. 체중의 변화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. 이게 제 겁니다. 수영 직전에 체중을 체크한 거예요. 이거는 50분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체중을 체크한 겁니다. 900g, 1000g 뭐 이 정도로 많이 줄었죠. 이거 다 일시적인 수분이 빠진 거예요. 다음날 제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 전에 다시 체크를 해보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. 체중 숫자의 변화는 이 수분의 변화가 많이 좌우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이런 거를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. 이런 일시적인 수분의 감소가 아니라 실제로 순수한 지방의 감소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 과정에서 건강이 상하지도 않고 요요도 좀 적게 발생하게 돼요. 소개해주는 사람들이야 뭐 지방의 감소고 수분의 감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. 우리 몸에 지방이 감소되는 속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빠른 감량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남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우리 몸을 잘 알만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을 알아보고 그런 분들이 권유하는 방법을 좀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방흡입에 대해서 각종 남들이 하는 이런 말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이 있어요. 제가 이 내용으로 바로 직전에 만든 영상이 있죠. 해도 소용이 없다거나 금방 다시 돌아온다거나 위험하다거나 과정이 뭐 건강을 상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거 다 팩트와 다릅니다. 관심이 좀 있으시면 좀 열린 마음으로 제가 만든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. 지방흡입이나 성형병원을 선택할 때도 기준이 남들이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듣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. 어떤 아주머니가 예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어요.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상담을 워낙 이제 길게 잘 해드리니까 잘하고 굉장히 공감도 많이 하셔서 금방 이제 수술할 것 같이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없어져서 뭐 저희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분이 다시 이제 저를 보러 상담을 오셨어요. 그런데 저와 상담하고 바로 뒤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지방흡입을 하셨다는 거예요. 자기 친한 그 지인 언니가 그 병원에서 이제 1 플러스 1로 이제 가격 행사를 한다고 자기를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자료도 좀 보고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니까 후기도 굉장히 좋고 추천도 뭐 굉장히 좋고 뭐 제 경우와 뭐 비슷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거기다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두 분 다 뭐 그리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 수술을 저한테 해서 더 이제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이제 문의하러 들르신 거예요. 부끄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 병원 메일로도 자주 광고 문자나 메일이 와요. 광고에서 하는 얘기가 뭐 자기가 이제 뭐 그 유명한 카페나 앱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에 아주 훌륭한 그럴듯한 후기를 올려주고 잘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옵니다. 광고회사의 광고는 크게 뭐 두 가지죠. 앞에 이제 그 아주머니 케이스처럼 이벤트 등이 이제 그런 가격적인 할인을 주는 거 하고 그럴싸한 후기를 여기저기 많이 배포시키는 거예요.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뒷광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.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좀 알아보긴 힘들고요. 병원을 고를 때 좋은 후기가 많은 병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는 좀 이런 상황인 거죠. 제가 20년 넘게 지방흡입을 진짜 많이 해왔는데 저희 병원 후기가 인터넷에 뭐 거의 있지를 않아요. 너무 없다고 상담 오신 분들이 좀 의심 어린 눈초리로 제게 이제 진짜로 솔직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제가 이런 후기를 올려주는 바이럴 광고를 전혀 안 해서 그래요. 특히 이제 수년 전부터 제가 병원 규모를 줄이고 모든 수술을 이제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수술 뭐 개수를 늘리는 어떤 이런 광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. 보통은 이제 한 분 수술하신 분이 다른 분들 하거나 이분들이 뭐 소개시켜주나 이런 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고 이 유튜브가 조금 광고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.
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? 병원을 선택하는 거는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정말로 나를 수술할 본인 시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, 이 시술자의 이력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잘 알아보셔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직접 상세한 상담을 잘 해보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. 그리고 시술자의 이력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 홈페이지에 그 상담실 이력을 살펴봐라. 이게 제일 믿을 만한 것이다.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우리 몸의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되지 않고 그냥 요령들만을 가르쳐주는 이런 남들, 사실은 뭐 광고적인 의도로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유포하시는 분들, 또 뭐 좀 낯서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주변에 좀 그런 거를 좀 잘 하시는 이런 아시는 분들, 남들, 이런 분들의 말이나 정보를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고요. 냉정하고 현명하게 본인이 직접 잘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